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오늘은 그룹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싶습니다. 클레어 슈메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제 춤동작 치료 관점에서 이러한 그룹의 발달 단계를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클레어 슈메이스라고 하는 분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보통 심리치료 그룹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각 단계 그 과정 중에 중요한 면은 무엇이고, 또 그룹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면은 어떤 건지, 그래서 그런 요소들 그리고 단계를 따라서 우리 한번 그룹이 어떤 과정을 겪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 그룹과 오랫동안 작업하고, 그리고 대학원생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 클레어 슈메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그룹 발달 이론을 이해하는 것, 즉 심리치료에 대한 이론 및 개입 방법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마치 개인처럼 어떻게 발달을 해가는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세션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여기 세션이라고 하는 말은 상담 회기 혹은 상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세션에서 어떻게 그룹원들을 잘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발달 이론이 통합이 되어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상담의 기법, 이론에다가 이런 그룹이 발달하는 모양,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함께 통합이 될 때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룹 작업에 촉진이 된다, 이런 걸 발견했다 그래요. 그래서 발달 이론은 어떤 걸 다루고 있냐면, 각 발달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4가지의 발달 단계를 다루도록 할 겁니다. 클레어 슈메이스 선생님이 정의를 내린 것이 바로 4가지 단계니까요. 이 그룹의 발달 단계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 그리고 그 발달 단계에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각 발달 단계가 되면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과 그 그룹의 발달 단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뭔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룹이 어떤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언어적이며 그런 치료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룹의 발달 단계를 살펴볼 텐데요. 그룹의 발달 단계는 이 그룹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룹이 만들어져서 그 그룹이 어떻게 몇 회기와 상관없이 또는 회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결국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성공적인 그룹 활동이 되어 가는지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주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요. 이런 발달 단계가 있다. 그런데 이론가들에 따라서 발달 단계가 몇 개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4개다, 어떤 사람은 5개다, 어떤 사람은 6개다, 아니다 3개다, 이렇게 단계가 몇 단계로 쪼개져 있는지, 그리고 그 발달 단계에서의 서로 측면, 예를 들어서 발달 단계에서의 어떤 과제, 그리고 느낌, 경계, 그 다음에 어떤 역할,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옮겨지기까지, 하나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옮겨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들 동의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룹이 다음 단계로 옮겨가려면, 즉 그것이 3단계든 4단계든 간에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잘 발달 혹은 넘어가려면 그 단계에 있었던 긴장이 풀려야 된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각 단계에는 긴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긴장이 풀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긴장이 풀리기 위해서 그룹은 새로운 가치와 행동, 그리고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발달 단계의 특성인 새로운 발달 단계에서 안정감을 느껴야 된다고 해요. 즉 안정감을 느끼던 그룹이 뭔가
뭔가 새로운 게 일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려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면서 긴장이 일어나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정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규칙이나 조건이나 행동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가치를 세밀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 테라피 그룹이 그렇지만 이런 발달 단계 과정은 아주 느리고도 어떻게 얘기하면 여기서 슈메이 선생님은 험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갈 때 그룹원들은 어떤 한 단계에 정체돼서 오래 머물거나 또는 그 단계를 보통은 발달을 해가야 되는데 발달하지 않고 후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가야 되는데 2단계, 3단계로 가지 않고 2단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거나 혹은 단계를 거꾸로서 다시 1단계로 되돌아가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혹은 이들의 행로를 성공적으로 가야 되는 3단계 쪽으로 가지 않고 2-1 이렇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방향을 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달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건 상담자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식을 갖게 되면 상담자들이 각 단계에서 표지판, 즉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할 때도 내비게이션, 즉 지도를 잘 가지고 있고 현재 내 위치를 잘 찍게 되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잘 보이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표지판, 즉 지표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내 안에 지도가 생겨서 내가 지금 우리는 여기 있구나.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장애물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준을 알게 해줘요. 그러면 내가 왜 우리 그룹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공적으로 잘 되어가다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룹이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개입 방법, 즉 그룹이 다음 단계를 향해서, 즉 성공적으로 발달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상담자는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클레어 슈메이 선생님은 이러한 그룹 발달 단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4가지 발달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속이라고 합니다. 혹은 뭐 하나가 됨, 혹은 동일시, 뭐 이런 affiliation이라고 해서 친밀 혹은 소속 이런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 2번째 단계는 분화라고 합니다. differentiation 혹은 구별화라고도 하고, 그래서 분화가 된다 혹은 구별화가 된다. 2번째 단계는 분화. 3번째는 intimacy라고 하는 그런 친밀감이 성숙되는 혹은 친밀해지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3번째 단계는 친밀 단계입니다. 4번째 마지막 단계는 분리 separation, 즉 분리 혹은 이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슈메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첫 번째 소속, 분리, 분화, 그리고 3번째는 친밀 혹은 그리고 마지막은 분리 혹은 이별이라고 하는 이 4단계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 소속 단계는 이 그룹이 워밍업을 하고, 워밍업이라는 말은 서로에 대해서 좀 친해지기 시작하고 서로 이 그룹이 뭘 하는 그룹인지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 구조가 만들어질 단계에서는 상호작용의 이슈가 그룹 작업을 일치감을 만들어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소속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룹이 일치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일치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그룹의 일치감을 만들고 일치감이 소속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룹에 참여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속감 혹은 일치감을 만들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혹은 청소년 그룹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가면 학교에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상담을 받아야 된다든지 혹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 떠밀려서 그룹에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룹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소속감 혹은 일치감을 만드는 게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룹에 참여를 의지를 가지고 했던 혹은 누군가 여기 한번 가봐라 해서 그룹에 참여했던 간에 그룹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새로운 그룹에 참여하게 되면 누구든지 되게 불안함을 갖게 되죠. 그래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모든 그룹의 단계에는 긴장이 사라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긴장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대부분 내담자들이 새로운 그룹에 오게 되면 몇 가지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이 드러나는 것. 나를 드러내는데 불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나가 보일까봐 사람들한테. 보이기 싫어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날 잘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룹에 들어오면 내가 드러날까봐 되게 불안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것. 즉 그룹원으로 있으면 누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여기서 뭔가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뭔가 여기를 끌려가야 되는 것 같은 누군 따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무기력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오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줄까? 혹은 내가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해줄까? 혹은 이 사람들이 나하고 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혹은 나를 좀 배척하면 어떡할까? 즉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불안, 즉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때 그 내담자들, 그룹원들이 취하는 행동은 뭐냐면 그룹원들이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룹의 상담자인 리더를 이상화해요. 이상화한다는 건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 이렇게 뭔가 이상화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받아들여지고 보살펴주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그 상담자가 나를 봐주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도 괜찮아요. 이렇게 뭔가 커버를 해주고 그리고 내 눈을 봐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즉 내가 좀 힘들어하면 와서 좀 신경 써주고 내 눈을 맞춰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그래서 내가 이 그룹원으로서 보살펴지는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룹원들은 상담자를 조금 나보다 좋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상담자를 향해서 혹시 불편함이 있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런 게 있어도 그런 적개심 혹은 그런 화남 혹은 짜증남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화를 잘 안 내요. 그래서 뭐가 좀 상담자가 초반에 잘못해도 잘 넘어가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이 나를 잘 보살펴주면 좋겠어. 보살펴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자를 향해서 어떤 화가 나거나 적개심이 생겨도 아니야 저건 내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억누르거나 또는 그걸 부정하거나 아니야 저 사람은 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혹시 나를 안 쳐다보더라도 못 본 걸 거야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혹은 그런 적개심이 생겨도 이건 좀 옆에다 두자 이건 그냥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옆에다가 치워놓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잘 봐주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그룹원들은 상담자를 향한 즉 리더를 향한 눈길이 부드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리더를 잘 쳐다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함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서 그룹원들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 새로운 그룹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가 받아들여질까 혹은 배제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소속감에 대한 그런 욕구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난 첫 시간에 자기소개하는 게 제일 싫어. 근데 그 부분도 그런 얘기도 뭐예요? 자기 불안함을 표현하는 거죠.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불편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불안함을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불안함을 완화시키려면 첫 번째는 그룹의 특성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룹의 외부 경계가 세워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그룹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다는 말은 우리 그룹은 지금부터 그림이나 혹은 동작이나 이걸 통해서 서로를 표현하긴 하는데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떤 걸 표현해도 이 그룹에서는 다 받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그룹은 자기를 깊이 만나는 시간이라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혹은 분석하거나 하지 않고 여기서는 있는 대로 잘 받아들여지고 우리는 움직임이나 혹은 그림을 가지고 자기를 탐색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각자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런 안내도 갈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저한테 도움을 청하시거나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룹의 규칙이나 왜 우리가 모였는지 그리고 이 그룹에서 우리가 쓰는 방법 즉 그게 언어로 하는 건지 혹은 언어로 하면 몇 시간 할 건지 혹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여기서 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뭔지 이걸 하다 보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이 그룹에 대해서 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하다 보면 구조는 뭐고 또 이걸 하면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이걸 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원들이 대개 그룹에 찾아올 때 리플렛이나 이렇게 선전을 하는 그런 광고지나 혹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는데 그런 말을 듣고 오면 막연한 이 그룹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대신 길지 않게 5분을 넘으면 안 돼요. 한 1, 2분, 2, 3분 안에 그런 그룹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걸 할 것이다. 이런 걸 하는 방법은 이렇고 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그룹원들의 긴장이 많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의 외부 경계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룹의 외부 경계를 세운다는 말은 그룹 참여자들이 연대감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연대감. 근데 연대감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함께 몸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말은 꼭 움직임을 막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말보다도 어떤 생각보다도 실제로 눈빛이나 혹은 터치나 혹은 어떤 조그만 움직임이나 혹은 머리 끄덕끄덕거리나 그런 몸의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연대감이 굉장히 잘 강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대감, 즉 유대감이 만들어지면 이 안에서 저 사람이 날 봐주고 있고 우리가 좀 친해졌네 이런 느낌이 들게 되면 내가 이 그룹의 일원이구나 이런 걸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룹의 일원, 나 여기 소속이 돼 있어, 내가 요 반이야 이런 게 만들어지면 그걸 가리켜서 외부 경계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원들 사이에 이제 각 개인으로서 유사성, 즉 이 그룹원이 되려면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저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조금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뭔가를 좀 해보는 거죠. 상호작용, 주고받고 봐주고 누군가를 이름을 불러주고 혹은 누군가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이런 주고받고를 하다 보면 뭐가 만들어져요? 유대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또 움직임을 가지고 이런 유대감을 쉽게 만드는 방법은 전체가 하나가 원이 돼서 이렇게 그룹원들이 원이 돼서 움직임을 하다 보면 이 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어디 앉으면 또는 서거나 앉거나 하면 그룹을 만들 때 원형을 많이 만드는데, 이 원형을 만들면 원형이 만들어지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강의하는 데와 원으로 앉는, 즉 강의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를 보고 이렇게 의자를 쭉 놓으면, 여러분들 큰 강의실이나 이런 데 가면 보통 앞을 보고,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지만 보통 큰 강의장 가면 앞을 보고 앉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앞 사람의 뒤통수를 보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강의하는 사람 얼굴을 보지만 서로 얼굴을 볼 수는 없어요. 이게 강의하는 세팅이라고 하고, 우리 보통 그룹을 한다 혹은 집단을 한다 그래서 상담하는 경우에는 보통 원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원형을 만드는 이유는 서로의 얼굴을 모두가 볼 수 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볼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움직임을 하다 보면 서로의 차이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원으로 앉는 것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앞에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 있고 어떤 사람은 먼저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상태에서 뭔가 평등함, 우리가 하나다,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게 원으로 앉기만 해도 만들어져요. 왜냐면 원은 어디가 시작이 있거나 마지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으로 앉는 것만으로도 서로 간에 공통적인, 우리가 좀 평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뭐 나이가 많고 저 사람은 직위가 높고 혹은 저 사람은 남자고 저 사람은 여자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동등하게,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공통점, 우리가 같구나 이런 공통점이 만들어져야 유사성이 만들어지고, 유사성이 만들어지면 유대감이 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이룬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움직임을 하게 되면 그룹원 사이에서의 차이점, 즉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저런 사람, 이런 차이점은 줄어들고 서로가 그룹의 일원이 되는 그런 과제, 즉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상담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룹원들이 각각 개인적으로 말을 하거나 움직이는 걸 잘 공감해주고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고 누군가 움직일 때 거기에 대해서 오 그렇구나, 오 반영해주고, 오 누가 팔을 뻗었네요, 오 누가 팔을 뻗으니까 되게 보기 좋은데요, 오 되게 시원해요, 오 재밌어요, 이렇게 반영을 해주거나 공감해주고, 또 그 다음에 그룹원들과 눈 맞춤을 하는 거죠. 이 눈 맞춤은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고 눈을 오래 쳐다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얼굴을 쳐다봐서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눈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건 우리 수업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 맞춤을 하고 참여자들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룹원 개개인과 접촉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님 혹은 누구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서로 간의 접촉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초반에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상담자로서 그 시간에 이렇게 그룹원과 유대감을 갖게 되는데, 보통 그룹원들은 유대감을 가질 때 그룹원들끼리 유대감을 갖는 것보다는 그룹원들이 상담자와 이렇게 개인들이 상담자와 유대감을 갖고 나면 서로 간의 유대감을 갖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이름을 불러주는데, 우리가 이름을 불러줄 때 보통 어떤 그룹에 가면 이제 별칭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수업 시간에 별칭을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별칭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데, 그 이득 중에 하나는 내가 나의 지위나 나의 역할이나 혹은 내가 어떤 나의 배경 같은 걸 내려놓고 우리는 전부 다 공통적인, 즉 유사성이 있는, 혹은 우리 안에 좀 더 유대감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도 그런 별칭을 만드는 것이,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런 별칭을 한번 들으면 그 별칭의 의미와 함께 별칭을 들으면 잘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별칭을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담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초반, 지금 우리가 처음에 소속이라고 하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소속이라는 단계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내담자들이 그룹원들이 순종적이고 눈에 띄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막 튀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가능하면 순응하는 반응을 보여요. 즉 리더가 이걸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걸 하세요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별 다른 저항 없이 따라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속의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그룹에 열심히 참여하면, 즉 내가 이름을 얘기해 볼까요? 서로 이야기를 얘기를 많이 하거나 혹은 움직여 볼까요? 움직임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그룹 안에서 뭔가 해야 될 과제들 혹은 할 구조에 따라서 뭐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따라서 해야 되는 것들을 열심히 참여하면 그 소속의 단계에서 과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그룹원들이 그걸 잘 참여해야 돼요. 그러려면 잘 참여할 수 있게 아주 쉽게 간단하게 구조를 줘서 설명을 하고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상담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내담자들한테 간단하게 활동을 하던 혹은 어떤 지시를 할 때도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잘 참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룹원들이 열심히 참여를 하게 된다는 말은 그룹원들이 의지를 갖고 개인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말 그대로 서로 터치를 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실제로 몸과 몸을 터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터치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내가 몸을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과 터치하기 어려우니까 자세라도 몸을 이렇게 원을 향해서 꺼내기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땡땡 그룹이다. 그러면 땡땡 그룹원이라고 하는 걸 함께 소리내서 이름을 부르거나 혹은 우리는 지금 뭐 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외부 경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소속의 단계에서는 이런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그룹의 결속력과 유대감을 만드는 것, 그래서 이 그룹이 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룹이 결속력을 가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안정이 돼요. 혹시 여러분들 그 유대감이 커지면 안정이 많아진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혹은 어딘가에 처음 갔는데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되게 불편하고 불안하죠. 그런데 갔는데 한 몇 명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그 그룹이 혹은 집단이 혹은 그 장소가 되게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나와 유대감이 있는 사람이 생김으로 해서 그 그룹 자체가 내가 유대감을 갖게 되고, 유대감은 뭘 만들어주냐면 안정감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유대감, 그룹 작업에서는 이 유대감이 아주 중요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깊이 가시면 트라우마나 아주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과 작업할 때도 이 유대감이 큰 치료의 효과 혹은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인 소속 단계를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집단 발달의 두 번째 단계는 구별 혹은 분화라고 했죠. 그 구별 혹은 분화의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단계에서는 결합이나 혹은 단결, 즉 앞에 소속감에서 첫 번째, 즉 집단 발달의 첫 번째 단계인 소속감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집단원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누구인지 혹은 자기의 성격, 자기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잠깐 내려놓고 그룹원이 되려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렇게 결합, 단결이 되는 감각이 만들어지게 되다 보면 그룹원들이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또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런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의 욕구나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스타일이나 또는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원하는 거, 선호도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야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내담자들은 서로 차이점을 시험 탐색하고 상담자와의 경계 및 서로의 경계를 시험해 보기 시작해요. 즉 내가 요 말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하면 저 사람이 좀 참아줄지, 또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언제쯤 이건 싫어요, 혹은 이건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계가 어딘지를 이제 시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상호관계에서의 갈등, 다툼, 불평등한 상호작용, 분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의존적인 안정감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위틀리와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별 분화 단계를 상호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리고 불평등한 상호작용,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좀 듣는 입장에 서게 되거나, 어떤 사람은 좀 주고 어떤 사람은 받게 되고, 이렇게 뭔가 좀 불평등한 상호작용이 시작되고, 그리고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룹에서 재밌게도 그룹원들은 먹을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간식이 없느니, 오늘 점심 뭘 먹느니, 오늘 같이 뭘 먹어야 되느니, 오늘 뭐 물을 못 먹느니, 이런 먹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시작하고, 또 그 다음에 음악이, 이 음악은 마음에 안 들어요, 또는 저런 음악 틀어주세요, 저런 음악이 좋아요,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혹은 다른 곳에 가고 싶다, 혹은 여기 말고 저쪽 그룹에 가고 싶다, 혹은 저 사람하고 하고 싶다, 혹은 여기 조명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불평을 막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룹 전체와는 좀 다르게 혹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임을 하거나 혹은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남들이 괜찮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싫어요, 난 그렇게 하기 싫어요, 혹은 이렇게 해요, 그럼 아니에요, 난 저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룹원들과 좀 더 동떨어진, 혹은 완전히 다른, 혹은 조금 다른 자기만의 방식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의 불안은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면, 우리가 트라우마 작업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건 투쟁과 도망가는, 도피하는 그런 반응, 즉 우리가 원시적인 아주 반응인데요. 예를 들어서 갈등이 생기거나 누가 싸우고 싶을 때, 싸움이 일어나거나 혹은 누구로부터 위협이 닥칠 때 우리는 뭘 하느냐, 나와 좀 괜찮은 것 같아, 혹은 나와 좀 싸울 만한 맞상대가 되는 것 같아 싶으면 그 사람하고 맞서 싸우는 경향이 있고,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해, 혹은 너 말 듣기 싫어, 이렇게 무시를 한다거나, 그래서 또는 누구 말에 계속 토를 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싸움 투쟁 방식, 혹은 도망가기, 즉 도피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안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담자들은 반항하고, 또는 또 다른 내담자들은 움츠러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좀 소심해져 있고, 이럴 때 이런 감정들을 풀어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현예술치료 작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분노, 짜증, 혹은 무관심, 이런 주제들을 다룰 수 있게 해서 그룹원들이 그런 감정을 밖으로 건강하게 꺼낼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이죠. 내담자들이, 또 그룹원들이 자율성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 시기는 각자의 자기만의 독특함, 자율성을 획득하고 싶어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 그룹이 안정감이 됐다, 또는 그래서 첫 번째 긴장이 사라지고 이제 그룹이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다, 그럴 때 그룹원들은 구별 분화라는 단계, 즉 나는 원하는 게 이런 거야, 또는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이렇게 자기만의 독특성을 꺼내는데, 이때가 바로 자율성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자율성을 얻는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난 그건 싫어, 혹은 지금은 안 할 거야, 혹은 지금 하고 싶어, 혹은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율성이 있는 거죠. 그런 자율성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때 잘 안 되면 그런 화나 짜증이나 분노는 누굴 향하게 되느냐면 상담자를 향하게 돼요. 왜냐하면 상담자가 마술적인 힘, 아까 처음에 그 우리 소속감의 단계에서 얘기했죠. 그 단계에서 처음에 상담자가 굉장한 힘이 있고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이상적인 사람, 대단한 사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담자에게 이런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가장 긴장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보 상담자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가 아주 어려운 시기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련해지고 좀 경험이 많은 상담자가 된다고 해서 이 시기가 쉬운 순간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갈등은 어려운 거니까요. 그런데 이 갈등의 시간에 내담자들이 자기 분노를 상담자한테 표출을 했을 때 상담자한테서 자기가 원하는 반응들을 대개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담자들은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룹의 발달 단계, 즉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담자들이 독립과 자율성을 획득하도록 미묘한 방법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새로운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구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혹은 우리가 움직임을 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음악을 틀거나 즉 리듬을 바꾸거나 혹은 감정을 좀 다른 음악을 쓴다거나 혹은 리듬을 빠르게 혹은 느리게 이렇게 바꿔서 그룹원들이 다른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정서적이고 또 상호 행동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그걸 확장하는 거죠. 내담자의 감정이, 즉 어떤 사람은 분노가,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그러면 이 두려움과 분노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비되는 두 개의 이미지를 꺼내놓고 그걸 움직임으로 하게 한다거나 혹은 역할을 맡아서 말을 하게 한다거나 혹은 그럴 때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걸 번갈아서 해본다거나 해서 이런 감정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역할만 묶여있지 않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담자들이 이런 자기만의 독특성이 드러나면 이게 되게 혼돈스러운 느낌이 나요. 즉 소속의 단계에서는 굉장히 정리되고 잘 따라오고 그런 느낌이 드는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자율성의 단계에서는 굉장히 막 정신 없어지고 뭔가 구조도 안 잡히고 혼란스럽고 이런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상담자는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과 함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청소년들의 이런 자발성이 막 드러나는 시기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도 안 듣고 또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고 이 그룹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실제로 모든 상담에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박기석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상담의 목표는 자율성을 갖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상담을 해서 내면을 탐색하고 자기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더 그럼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어쩌면 자율성, 즉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인간이 되는 게 어쩌면 원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아이들도 발달을 해나가다 보면 어린 시절에는 엄마에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혹은 엄마가 옷도 골라주고 입혀주고 혹은 먹을 것도 챙겨주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그때는 좀 왜 제가 저렇게 말을 안 듣나 짜증스럽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그룹에서는 약간 혼돈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상담자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니, 이건 어떠니 혹은 이건 어떠니 이렇게 제안을 해주거나, 왜냐면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원하는 것들 의견이 분출되면 정말로 혼돈을 넘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이상한 그런 그룹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혼돈 상태에 있긴 하지만 이 그룹이 가는 길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길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상담자가 옵션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룹이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게, 예를 들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 그럴 때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니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니 중간에 서서 서로 둘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간에 중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 혹은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그룹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는 거를 편하게 느껴야 돼요. 즉 이렇게 다르게 해도 괜찮구나. 그리고 서로 직면이 되는 게 괜찮구나. 직면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내가 어떤 불편함 혹은 나한테 반응하는데 어떤 특정한 문제나 또 사람들한테 갈등을 야기시킨 게 있었는데
초반의 소속 단계에서는 그걸 그냥 지나가지만 2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분은 어떠세요? 혹은 이런 말을 했는데 혹은 이런 행동을 했는데 혹시 알아차리셨어요? 그때는 어떠세요? 이렇게 알 수 있게 혹은 본인의 행동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직면이죠. 그래서 그런 직면을 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껴야 된다는 말은 편안하게 느낄 수 있으려면 사람들이 누군가 감정을 그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허용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허용을 해주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상담자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를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상담자가 반드시 반항심, 즉 적대시하는 감정, 상담자한테 막 뭐라고 하고 싫다,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혹은 그래서 불만을 드러내거나 혹은 화를 내거나 이렇게 그런 감정들을 표현할 때 그것을 다루고, 즉 잘 다룬다는 말은 잘 들어주고 의견을 제시하고 혹은 물어봐주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면이 기분이 안 좋았는지, 나는 실제로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혹시 오해는 없었는지, 그래서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대안을 제시해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 반항심을 다루고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상담자들이 통제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초보 상담자들은 혹은 본인들이 좀 상태가 그리 썩 좋지 않으면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왜 쟤는 나한테 이럴까? 내가 오늘 왜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만 저러나?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그 그룹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자율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뭔가를 똑같이 하는 것들은 잠깐 내려놓고 각자 원하는 것들을 동시에 다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의 단계는 뭔가 좀 갈등이 일어나고 뭔가 좀 혼란스럽고 뭔가 좀 잘 그룹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말이 많고 왜 자꾸 서로 짜증을 내거나 반항을 하는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말은 그룹의 발달 차원에서 보면 그룹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구별 분화의 단계에 들어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조용한 것보다는 이렇게 조용한 후에 갈등이 생기고 막 일어나면 이런 갈등들이 다음 단계에 들어왔다는 사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구별 분화라고 하는 그룹 발달의 두 번째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단계는 친밀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친밀감은 이 시기에는 서로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앞에 구별 분화 단계에서 서로 어떻게 다른지, 쟤하고 나하고는 이런 게 좋아하는 게 다르고 쟤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런 서로 차이를 다루고 나면 그 이후에는 서로한테 감사를 느끼고 서로의 차이를 허용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좀 다르게 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또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쟤는 왜 저래? 좀 말을 듣지 왜 그 말 안 듣고 원하는 대로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저 친구가 원하는 건 저런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때 바로 친밀함의 세 번째 단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룹원들은 그룹에서 자기 욕구를 찾을 수 있구나, 즉 내가 혼자서 뭘 해야 되는 게 해서 나만의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도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구나 하는 방법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그룹원들은 그룹 안에서 어릴 적 내 언니, 누나, 혹은 오빠, 혹은 형제, 그래서 이런 가족들, 그리고 혹은 어떤 사람은 엄마처럼 느껴지거나 어떤 사람은 아빠처럼 느껴지거나 어떤 사람은 할머니처럼 느껴지거나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처럼 느껴지는, 이렇게 자기의 가족 관계를 다시 경험하는 게 많이 일어나죠. 혹은 새로운 가족을 재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빠의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원래 경험했던 가족은 이런데 내가 형제로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이제 그들은 개인적인 자율성과 책임감 두 가지 다에 초점을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자율성은 언제 일어난다고 했어요? 구별 분화, 즉 두 번째 단계에 일어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책임감, 즉 그룹 상호원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경계를 존중해 주는 거, 서로 경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존중해 주는 그런 두 가지를 모두를 잘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 세우기로 말을 하자면 구별 분화 단계에서는 나의 경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친밀함 단계에서는 이 경계를 서로 주고받고 이 경계를 서로 나눠 쓰고 혹은 들어가고 혹은 초대하기도 하고 초대받기도 하고 이러는 서로의 경계를 상호적인 경계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친밀감 혹은 거부감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참여자를 방어적으로 만들거나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게도 할 수 있어요. 즉 이렇게 친밀해지는 거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 그래서 혹은 옛적 기억이 떠오르거나 예전에 누군가하고 잘 지내다가 헤어졌다거나 혹은 누군가 나를 거부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두려움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방어적이 돼요. 방어적이 된다는 말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참거나 혹은 내가 불편해도 그냥 이렇게 담아두거나, 또는 내가 하고 싶어요, 뭔가 같이 하고 싶어요, 혹은 좋아요, 혹은 좋아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닫고 있는 상태가 방어적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되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즉 예전에 어떤 충격적인 혹은 요즘에 있는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즉 그룹에서는 현재 되어가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서 그룹원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 말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혹은 이걸 해보죠,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렇게 주의를 바꾸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쩌면 불안함의 그런 방어를 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지지해주고 다가가다 보면 그룹은 상호 돌봄의 장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겠죠. 서로 그룹 작업을 하는 이유는 혼자서 개인 작업보다 이런 그룹 작업을 통해서 내가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누군가의 지지를 받아보기도 하고 또 내가 지지를 해주기도 하고 서로 돌봐주는 경험들, 그런 경험들 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그룹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열리고 마음이 열려지고 서로 신뢰하게 돼요. 그룹원들이 서로 지지하기 시작하면 의욕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싶어져요. 이것도 해요. 그래서 뭔가 그룹에 참여를 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더 안전해지면 상담자는 좀 더 개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그룹에서는 그룹의 이런 충분히 좀 안전한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은 이슈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상담자들은 조율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죠. 내담자들은 서로 다른 행동과 관계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사람들은 그룹원들과도 할 수 있고 또는 혼자서도 뭔가를 할 수 있고,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의 행동을 시험해 보거나 서로 감정을 이렇게 체크해 보기도 해요. 그리고 내담자들은 덜 방어적이 된다. 즉 사람들한테 다가가거나 혹은 다가오도록 초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 신체적으로 서로를 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불편하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말도 하거나 혹은 실제로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거나 그 옆에 있어주거나 혹은 물어봐주거나 그런 지지를 하게 되죠. 여기서 어려운 점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과 상호작용에 책임을 지는 것이며, 단순히 경험을 나누는 것에서 서로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단계, 친밀감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때 내가 친밀감을 보이고 문을 열었는데도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게 꼭 내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저쪽에서 준비가 안 되거나 오늘 기분이 나쁘거나 혹은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나 혹은 행동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싫다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함께 할까? 뭔가 함께 해볼까? 근데 이 사람은 싫어, 나는 다른 사람하고 하고 싶어, 혹은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서로의 책임,
나는 물어볼 수 있는 것까지가 내 한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좋다 싫다 혹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만 책임을 지면 돼요. 내가 그래서 불편함은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그냥 얘기를 해본 그런 시도의 어떤 또 다른 면일 수 있겠구나 하고,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혹은 내 욕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원하는 건 늘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왜냐면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게 누구든지 얘기한다고 다 잘 들어주면 정말 좋은 세상이지요.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언제 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들어질 수도 있고 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요구를 안 하고 방어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를 좀 더 열고, 내가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손을 누가 잡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이렇게 내밀어 본 것만으로도 충분해. 또 다른 사람한테 하면 되지. 혹은 다음에 하면 되지. 라고. 혹은 나 혼자서 뭔가를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또 다른 방식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행동과 상호작용에 책임을 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친밀함 혹은 친밀감의 단계가 지나가면 우리 그룹의 발달 단계인 마지막으로는 이별 혹은 분리라고 하는, 이렇게 이별 혹은 종료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생겨나요. separation인데요. 그래서 이별 혹은 마침 혹은 종료에 대한 문제는 반복적으로 생겨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각 세션의 마지막에 그룹원들이 그룹을 떠날 때, 예컨대 일주일에 한 번씩 세션을 한다고 칩시다. 상담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모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회기에 만나서 끝날 때도 또 이별이 생겨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렇게 각 회기의 맨 마지막도 이별이라고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회기가 끝나는 순간을 이별 혹은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그런 구조에서만 봐서 그런데, 혹은 그룹원 중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그룹을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거나, 혹은 제한된 회기로 우리가 8회기면 10회기면 10회기 이렇게 회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요 끝이 되면 우리가 이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종료 혹은 마무리 혹은 마침 혹은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늘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이나 친구를 떠나기도 하고, 저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가족을 떠나서 친척 집에 살게 됐는데, 그렇게 그때 엄마와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또 친구를 떠나기도 하죠. 때로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 함께했던 친구들을 많이 떠나보냈고, 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직장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동료들이나 친구들을 잘 알고 있다가 떠내보내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이사를 가거나 혹은 실종되기도 하죠. 어디 갔는지 몰라요. 연락이 안 돼. 갑자기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 시간에, 그게 뭐 언어로 하시던 혹은 춤동작으로 하던 표현예술 치료를 하던, 그런 그룹이 끝날 때면 내가 작별을 했던 그런 불안을,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런 작별을 고할 때 뭔가 불안했어 혹은 아팠어 힘들었어,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이 상담을 하면서도 그룹이 마무리될 때 다시 그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 그룹이 끝나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몸부림을 쳐요. 즉 몸부림을 치거나 저항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나가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8회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8회기쯤 한 8회기에 2시간을 한다. 그러면 1시간쯤 됐을 때 없어져요. 혹은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안 와 아예. 그래서 7회기까지만 오고 8회기 때 결석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잘 활동적이 되고 자기 표현도 잘하고 오픈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움츠려들어서 활동을 잘 안 하거나, 혹은 그룹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고 말을 잘 안 해요. 자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분열을 조장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해요. 잘 지내다가. 그래서 그렇게
그룹이 끝난다는 걸 거부한다는 거죠. 그룹원 중 한 사람이 떠나거나 그룹이 종료될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개인과 외적 관계의 경계를 강조하고 개인 문제와 더 큰 시스템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둬요. 그래서 떠남이 이런 이별, 떠남이 긍정적인 경험이 되려면 서로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래서 떠날 수밖에 없어. 같이 하고 싶지만 그래서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렇지만 간다고 하니 그래 보내줄게.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할 때 다뤄야 될 건 뭐냐면 그룹에서 뭘 배웠나? 내가 이 집단을 하면서 나한테 경험되고 배웠던 게 뭔지, 그리고 이런 배움이 또는 이런 경험이 그룹을 떠나서 일상으로 가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움직임이나 혹은 표현예술 치료를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되게 원으로 서로 바라볼 수 있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루어지고 되게 이별의 움직임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뭐 손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천천히 하게 하고, 우리가 손을 열면서 내 안에서 그동안 내가 배웠던 것들을 다 내 안으로 들어오게, 그래서 나한테 좋았던 경험 혹은 내가 소중하게 집에 담아둘 경험 혹은 이런 경험들은 내가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일상에 적용하고 싶어,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찾아봐라. 그리고 그것들을 내 몸에 어딘가에 담는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면서 내가 가져가고 싶고 배우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나한테 왔던 경험이 뭔지 잘 돌아보시고 그 경험을 내 몸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가슴에, 어떤 분은 머리에, 어떤 분은 얼굴에, 어떤 분은 팔에,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담는 방식으로 저는 마무리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한테 경험됐던 것들을 조금 더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별의 움직임들을 좀 하는데 이런 이별의 움직임 방식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10초씩 혹은 1분씩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한 발 나와서 나는 배운 게 이런 건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말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움직임만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의 움직임을 돌아가면서 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난 마지막에 함께 동시에 움직임을 하는 것도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룹이 이렇게 이별의 움직임을 할 때는 상담자가 리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함의 단계, 앞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룹원들이 각자 원하는 걸 하거나 각자가 자기가 주도로 해서 뭔가를 하지만 마무리할 때는 상담자가, 즉 리더가 주도적이 돼서 안내를 하는 거죠. 자, 모여 앉겠습니다. 서로 눈을 보겠습니다. 서로 손을 내밀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쭉 하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느낌을 나눔으로써 이제 서로 헤어지면서 자신한테 일어나는 감정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나눔에 대해서 얄룸이 아주 좋은 말을 해놓은 말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이별은 혹은 이 집단 상담은 내담자와 마찬가지로 상담자에게도 고통, 갈등, 두려움과 함께 정말로 아름다운 잔이었다. 이렇게 얄룸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이별까지 우리 네 가지 단계를 나눠봤죠. 이별은 굉장히 어떤 분들한테는 큰 이슈를 만들어내서 그룹이 잘 종료를 못되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서 여기를 잘 다루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발달 단계를 네 가지를 다뤄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였어요? 소속, 또 하나는 구별, 분화, 그 다음에 친밀, 그 다음에 이별,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발달 단계가 순차적이긴 하지만 이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 현재 있는 단계에 있는 과제가 좀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계의 과제는 뭐였어요?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껴야 돼요.
공통적인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일치감을 좀 느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 과제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독특성을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활동이 좋아요. 혹은 나는 이런 음악이 좋아요. 난 지금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개인적인 욕구들이 허용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야 자기 얘기를 자율성이 확보되는 것이 바로 과제가 되겠죠. 세 번째는 자신의 경계뿐이 아니고 타인의 경계, 즉 상호작용 사이에서 나는 어디까지 나가고 어디까지 들어올지, 어디까지 나를 열고 어디까지는 닫을지, 어디까지는 초대하고 어디까지는 내가 초대를 받을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좀 보듬을 수 있고 돌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세 번째 과제고요. 마지막 이별에 대한 과제는 서로 여태까지 경험들을 잘 나누고 서로의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을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8주 혹은 몇 주 동안 만났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일상의 삶으로 또 돌아가서 언젠가는 다른 데서 만날 수 있구나. 그렇지만 지금은 이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는 거. 또 사회적인 그런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 단계 길이는 즉 소속감, 구별분화, 친밀함, 이별의 각 단계 길이는 내담자의 특성, 상담자의 능력, 그리고 그룹이 가진 시간적 구조에 달려 있어요. 그룹이 가진 시간적인 구조는 이게 6개월짜리인지 아니면 4회기짜리인지 아니면 단회기짜리인지 이렇게 그룹의 길이에 따라서도 다를 테고, 내담자들의 특성이 본인들이 원해서 왔는지 아니면 누군가 보내서 왔는지, 혹은 상담자가 초보자인지 혹은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복지관 같은 데를 가거나 예컨대 누군가 좀 자발성이 없이 그냥 그룹원들이 누군가 보내서 온 그런 그룹들, 그래서 자기는 하기 싫지만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룹 같은 경우는 어쩌면 첫 번째 소속감의 단계에서 멈추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첫 번째 단계를 계속해서, 그래서 첫 시간에도 둘째 시간에도 셋째 시간에도 계속 소속의 단계를 만드는 걸 계속 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단계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게 되려면 첫 번째 단계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 단기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쩌면 본인들이 다 이게 끝나기 전에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않는, 그래서 너무 짧아가지고 사람들하고 친해질 겨를이 없는 그런 세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주어진 시간 동안, 그래도 상담사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그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어떻게 사람들이 무엇에 마음을 여는지, 또 마음속에 계속 담아 있어야 되는 건 뭔지. 예를 들어서 나탈 로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룹원들이 예를 들어서 A가 얘기하는데 B는 딴 데를 쳐다보는구나, 혹은 B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A는 정말 맞장구를 잘 쳐주는구나, 혹은 그룹으로 모일 때 C는 늘 한 걸음 한 발짝 뒤에 물러 앉아서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구조가 어떤 구조를 줘야 이게 계속 발달이 되어 갈 수 있는지, 지금은 좀 주제를 꺼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서로 소속감 혹은 친화되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의 상호작용할 수 있게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나타나는 어떤 감정들을 다뤄야 되는지, 이렇게 어떤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그룹의 발달을 도와주는지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가지 발달 단계를 우리가 다뤄봤죠. 그래서 그룹의 발달 단계는 정리를 좀 하자면, 그 이론가들에 따라서 뭐 5개, 3개, 6개 여러 가지 개수로 발달 단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각 단계에 따른 과제나 혹은 이루어져야 될 특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클레어 슈마이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춤동작 치료를 하시면서 다른
이론들을 정리를 해서 4가지로 정리했던 그런 발달 단계, 즉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뭐라고 했어요? 예, 소속감. 그렇죠. 소속.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분리, 구별, 분화되는 거. 세 번째 단계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친밀감입니다. 친밀함.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마지막 단계인 그렇죠. 이별입니다. 이별. 이렇게 4가지 발달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발달 단계를 공부하는 이유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마치 지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우리 그룹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지도가 머릿속에 있으면 그 여러분들의 위치, 지금 그룹의 상황을 아마 진단 혹은 평가를 하실 수 있을 테고, 이 평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개입이나 혹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그런 상담사들 혹은 치료사들이 가끔씩은 이 다음에 뭐 하죠? 지금은 뭐 해야 돼요? 지금은 뭘 어떻게 질문해야 되거나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이 구조가 머릿속에 있다면 아마도 거기에 대한 조금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발달 단계, 그룹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